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식, 바로 쌀 문제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밥상 위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2015년 이후로 우리 쌀 산업이 겪고 있는 그 구조적인 위기, 또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룬 심층 분석 보고서를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가의 현실부터 정책의 딜레마까지 좀 복합적인 내용이죠? 네. 그래서 당신이 이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들, 이걸 딱 짚어드리는 게 이번 팁다이브의 미션입니다. 먼저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생산비는 계속 오르는데 농가 수입은 왜 이렇게 불안정할까요? 그리고 현재 정부 정책, 이걸로는 과연 충분한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한번 분석을 시작해보죠. 우선 농가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데이터부터 좀 볼까요? 논벼, 시바르당, 그러니까 약 300평 정도죠? 네, 맞습니다. 이 생산비가 2015년에는 한 69만 원 정도였는데 2024년에는 글쎄요, 88만 2천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거 역대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2022년 이후에 그 상승세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원인은 뭐랄까 좀 복합적인데요. 우선 농촌 고령화 심각하고 또 최저임금 오르면서 인건비 그리고 이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우니까 위탁용농 많이 하시잖아요. 그 비용 부담 증가 이게 큽니다. 아, 위탁용농비요? 네, 2024년만 해도 4.7%나 올랐고요. 그리고 비료나 농약 같은 자재비 상승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2022년에 비료값이 71.4%나 폭등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와, 71.4%요? 엄청나네요. 네, 여기에다가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화까지 드는 간접 비용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생산비를 계속 밀어올리는 겁니다. 참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렇군요. 생산비는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그럼 정부가 사들이는 쌀 가격, 흔히 말하는 수매 가격은 좀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2005년에 추국 수매제가 없어지고 나서 시장 가격에 연동하는 걸로 바뀐 거죠. 공공비축제라고 하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공공비축제는 수확기 산지 쌀값의 평균으로 매입 가격을 정하는 그러니까 시장 가격 연동 시스템인데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농가의 불안정성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쌀값이 아주 크게 떨어졌던 2016년 같은 경우엔 정부가 미리 줬던 돈, 우선지급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일부 다시 회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어요. 농가에서는 정말 황당했겠죠. 아니, 줬던 돈을 다시 뺏어간다니 좀 심한데요? 네. 가격 변동성 자체도 커서요. 쌀 40kg 1등급 기준으로 보면 2018년에는 6만 7천 원대였다가 2020년에는 7만 5천 원대까지 올랐거든요. 네. 근데 또 2022년에는 6만 4천 원대, 그리고 2024년에는 다시 6만 3천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러니까 예측이 너무 어려운 거죠. 아, 생산비 부담은 계속 커지는데 정작 받는 돈, 수매가는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그러면 농가의 실제 소득, 그 순수익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순수익률 통계를 보면 2016년에 21.2%까지 떨어졌었고요. 2021년에 잠시 38.8%로 반짝 반등하긴 했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2022년에 27.1%, 그리고 2024년 추정치는 23.5%까지 다시 급락했습니다. 23.5%면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최저 수준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생산비는 계속 오르는데 2024년 0.8% 상승, 총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마이너스 6.5%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직불금으로 일부 소득을 보전해주긴 합니다만 쌀 농사 자체만으로는 전말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현재 공공비축제도 이게 왜 이렇게 가격을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이 지점이 참 궁금한데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시장 가격을 따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쌀값이 낮을 때는 정부 매입량도 따라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가격 안정 기능보다는 시장 흐름을 그냥 추종한다고 볼 수 있죠. 아, 가격이 낮을 때 오히려 덜 사들인다. 좀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2023년에 그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란이 크게 있었잖아요.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이었는데 네, 기억납니다. 그게 바로 현 제도가 농가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어떤 절박함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부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결국 반대했죠. 그렇죠. 농가 소득 보장이냐 국가 재정 부담이냐 이 딜레마가 딱 드러난 사건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생산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일반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분 같은 것들이 수매 가격 결정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반영이 안 되는군요. 네. 예를 들어 2017년, 2019년에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이렇게 크게 올랐고요. 2022년에는 소비자 물가도 5.1%나 상승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수매가는 이런 요인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말고요. 농가가 실제로 농자재 같은 걸 구입할 때 적용되는 물가지수인 농가 구입 가격 지수 FPI라고 하는데요. 이걸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 FPI요? 농가 구입 가격 지수. 네, 농업 생산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일리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보고서에서 뭔가 새로운 가격 결정 모델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그 시장 연동 방식의 한계를 좀 보완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요? 네, 핵심은 최소한의 생산비는 좀 보장을 해주면서 동시에 외부 경제 변수들도 반영하자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먼저 최근 3년에서 5년간의 평균 생산비를 기초로 해서 기준 가격이라는 걸 설정하고요. 네, 기준 가격.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농가 구입 가격 지수, FPI 변동률,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률, 이건 노동비 비중만큼 가중치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요인까지 고려한 보정치를 반영해서 생산비 보장 가격을 산출하는 겁니다. 아,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을 먼저 계산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 수매가는 이렇게 계산된 생산비 보장 가격이랑 실제 시장 가격을 일정 비율, 예를 들면 8대2나 7대3 정도로 가중평균해서 결정하자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비도 보장하고 시장 상황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절충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시장과의 연계성도 유지하려는 시도죠. 근데 이 가격 결정 방식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은데요. 다른 대책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 가격 모델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당연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작물 직불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더 강화해서 과잉 생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좀 풀어야 하고요. 네, 생산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APC라고 하죠. 이런 걸 구축해서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통 효율화도 중요하겠네요. 네. 또 요즘 가루쌀 산업 육성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대학가에서 호응이 좋은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같은 새로운 수요 창출 정책도 같이 가야 합니다. 결국은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지난 10년간 우리 쌀 산업이 마주했던 이 삼중고, 생산비 상승, 불안정한 수매 가격, 그리고 농가 수익 악화와 그 구조적인 원인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들어보니 정말 단순히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심각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핵심 제언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생산비와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연동하는 새로운 수매가격 모델 도입과 함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걸친 혁신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가격만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쌀 산업 생태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환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의 주식이자 식량 안보의 기반인 이 쌀, 그리고 이걸 생산하는 농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 사회는 과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모든 것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겨두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